바둑학교에 입학하셔서 제대로 배워보세요. 한 달 4만 원으로 최고의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참 봤는데 네, 살기는 삽니다. 근데 싸발린 당해서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백도 여기서는 이제 느는 게 행마가 아니에요. 그럼 행마가 뭘까요? 한점 잡는 건 그 한 잡고 마는 거지. 네, 이거는 찍어서 좀 틀리셨네. 네. 아, 마름모가 정수예요. 네. 흙도 늘게 되고 이러고 손 빼는 게 정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손을 빼면 이 자세가 너무 좋잖아요. 이거는 손 빼도 지금 아빠에 끊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수를 잡기 위해서 이 구자가 정수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단수를 쳐놓는 것도 여기서는 일루 치지 않고 일루 치고 나오기 때문에 예, 역시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요거는 행마가 이제 구자입니다. 요 비슷한 모양 굉장히 많아요. 나가는 수도 별로고 잡는 수도 별로다. 그러면 이 구자가 좋은 수입니다. 네. 그다음 웅수에 놔야 되는 거야, 그럼? 네? 그렇게 해놓고 거기 웅수 더 해야 돼. 안 할게, 안 할게. 어떤 저기서 관계를 낸 다음에. 네, 이 상태에서. 이게 싫으니까. 예? 관계가 있죠. 못지 않다, 그렇게. 이거 늘어야죠, 이건 무조건. 요거는 거의 절대입니다, 이런 건. 예. 이건 무조건 늘어야 되고요. 이 형태는 이제 다음에 붙이는 게 선수잖아요.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예. 여기가 다 선수이기 때문에요. 그게 지금, 예. 이 모양, 물론 백도 발 빠르지만 흙이 두텁습니다. 흙이 좀 더 좋은 형태고요. 그래서 이 모양에서 정수는 이수가 아니에요. 막히는 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막히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 형태가 보시면은 일로 막고요. 막을 때 여기 뛰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수하고 일로 막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방비하는 수를 둬야죠. 백은. 이수하고 일로 막는 거고 두 가지를 방비하려면 어디가 좋을까요? 만약 밀어가면 흙은 어디 두죠? 밑으로 잡자고. 여기 돌이 있을 때는 젖혀요, 거의. 예. 돌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는 이건 받아야 돼요. 예. 요거는 끊는 게 이제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뒤로 쳐서 오히려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젖혀서 득이 없어요, 이 교환이. 악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는 아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양쪽을 방비하는 수는 여기 구자예요, 지금도. 구자입니다. 이거 놓으면 이제 나가죠, 그냥. 예. 그리고 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들어갔어요. 네. 그럼 흙도 여기 막아야 되고요. 잡고, 여기를 이제까지 둡니다. 이건 막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건 무조건 막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디 이런 데 막 돌이 오더라도 여기를 들어가면 받아줘도 한 집이에요. 흙이 만약 두면은 이건 빵 0집이에요. 너무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이게 사활이 급소입니다. 이건 받아야 돼요. 이거. 예. 네, 여기까지 보통 진행이 됩니다. 예. 네? 예. 그 정도 때문에 흙이 바깥으로 다 싸버리잖아. 안 나가. 근데 싸발리기 수가 없어요. 예, 얇아갖고. 예. 네, 근데 실전에 이제 여기를 걸쳐갔습니다. 걸쳐가니까, 받아주니까, 이제 갈라치는 수를 뒀어요. 여기 두 칸 벌리는 수, 이렇게 맛보기 하겠다는 수죠. 그래서 이제 흙도, 여기서 이제 이수나 이수도 좋은 수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갈라치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로 가는 것도 뭐 많이 둡니다. 이제 백도 양걸침 아니면 삼삼 들어가는 두 가지 보통 많이 둡니다. 양걸침 하면 요 돌은 없죠.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설명을. 네. 네. 그동안 상변백을 공격해야 됩니다. 상변백을. 약한 쪽을 붙이면 안 된다고. 이쪽이 약하잖아요, 돌이. 그러니까 반대쪽을 붙여야죠. 예. 그러니까 약한 돌은 붙이는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 형태뿐이 아니고요. 공격할 때도 붙여서 공격하는 건 최고 나쁜 겁니다. 붙이면은 상대를 이제 타개해 주게 됩니다. 예. 약한 돌은 일단 안 붙이셔야 돼요. 반대쪽으로 붙이고요. 여기서도 가장 쉬운 수는 이수 정석이죠. 이정석. 네. 이게 이제 가장 간명한 정석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여기를 늘고요. 받을 때 이렇게 벌려서 많이 뒀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붙여서 두는 수도 많이 두죠. 최근 정석은요. 이제 여기를 두면은 맞고 두 칸을 벌립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두 칸 벌리면 여기를 이렇게 많이 붙여요. 두 칸 벌릴 때는요. 늘면은 여길까요, 여길까요? 이거는 이제 아시지. 뭐 질문. 당연히 여기를 해야죠. 여기는 도움이 안 돼요. 여기는 바로 끊으면 죽잖아요. 선수입니다. 이제 뭐 호구나 여기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이 모양을 키워야 되겠죠. 그죠? 이 모양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지금 바둑을 이렇게 두실 때 보면은 그냥 전체를 좀 보셔야 돼요. 뭐냐면은 자기 모양이 클 때는 자기 모양 키우는 쪽을 둬야 됩니다. 상대 모양이 크면은 상대 모양 깨는 쪽을 둬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 모양 이만한데 상대 모양 요만한 거를 막 들어가서 싸우시잖아요. 완전 그거 잘못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 모양 쪼만하고 상대 모양 이만한데 자기 모양 계속 지키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큰 집을 그냥 다 지어줘요. 이렇게 보셔서 이 모양이 크잖아요. 그리고 딴 모양은 작아요. 지금 이건 전부 불확실하잖아요. 모양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를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 네. 그럼 여기를 키우는데 가장 어디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 모양을 키울 때는요, 그냥 막 이렇게 키우고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예. 맞아요. 맞아요. 이 돌을 압박하면서 키워야죠. 돌을. 맞아요. 이수가 정수. 뭐 찍어서 다 맞히시는지. 예, 예. 밀면은 일로 두는 거는 이제 이렇게 나일자로 나가는 자세가 모양이 좋아서 일로 막습니다. 늘면은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여기를 엄청 커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돌이 역시 쉬어가면 기분 나빠요. 이거 두 집 내고 살아야 돼. 만약 이래 도망가면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공격하면서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그래야지 모양을 키우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이제 이걸 키우겠다고 막 이렇게 붙이고 하는 거는 상대가 이제 여유가 있어요. 뭐 어떻게 들어갈까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공격을 해서 키우면은 여기 들어갈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받아야 될까지 계속해요. 공격에. 예.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할 때는 이제 잡으러 가는 공격은 굉장히 일부예요. 잡으러 가는 공격은 상대가 막 엄청 무리했을 때나 가능한 겁니다. 억지 뒀을 때. 대부분 공격은 백이 거기서 공격 들어올 때요. 예. 그러면 이제 도망가면 여기 쌓이고 예. 보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손 빼고 돈 나중에 죽으면 죽고 하고 그냥 열로 어는 작전은 안 됩니까? 너무 클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한 방에 죽진 않으니까 그냥 또 뭐 들어와봐야 그때 도망간다. 하나 빼고 가면 안 되는 그런 작전은 한 방에 위험한 죽습니까? 거예요. 한 방에는 안 죽죠.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기 전 내가 여기 하나 박아놓고 그다음에 들어오면 도망가고 잘라주는 근데 이제 그런 작전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작전은 아마
이렇게 화점에 돼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3, 3번째. 예. 그러니까 이거는 치명적인데 이 형태에서는 한 수를 둬서 뭐 삭감 깰 게 별로 없어요. 뭐 이게 삭감 이런 정도인데 이거는 막 공격당하다 얘는 또 다시 공격이. 예. 3, 3 정도 들어가는 거 있으면은 그럴 수 있는. 예, 이거는 이게 들어왔고 이거 뭐 공격 도망만 가면은 이거 깨잖아요. 굉장히 급한 자잖아요. 근데 급한 자리가 아니면은 애매해요. 백도 뭐 여기를 들어가야 될지 여기를 들어가야 될지 뭐 이쪽도 막 굉장히 애매한 자리거든요. 네. 네. 알았습니다. 네. 네. 그 아까 밑으로 한 번 더 밀고 네. 그 백이 밀고 흙이 받을 때 그 밀고 일루요. 밀고 근데 이거는 일루만 밀 수도 있어요. 일루 밀 수도 있고. 그 밑으로 좀 아까보다 꽤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보통 이 형태가 이제 여기가 석점머리 당해서 길을 그러니까 이쪽은 굉장히 크고 이쪽 깨는 거거든요. 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기분은 나빠요, 약간.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일로 받아줘도 이제 밀고 이렇게 늘게 되거든요. 아까 요 형태에서는 나중에 둔다고 하면 이렇게 날짜로 가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금 막수 형태예요. 예. 역시 막히면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물론 잡히진 않아요. 여기 돌이 오면은 잡히진 않습니다. 이게 늘고 또 젖히고 하면은 잡히진 않아요. 근데 세력이 너무 완벽해지거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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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떻든 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모양을 키울 때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키워야 된다는 거를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그냥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뭐 이런 식으로 막 다 살아있는 돌이면 그때 이거 하면은 별게 없어요. 이거는 바로 들어가서 막 순애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못 살아있을 때 얘기입니다. 이거. 네, 이제 실자는 이렇게 받아줬습니다. 이제 갈라치는 수단을 뒀고요. 여기도 이제 이쪽 가는 수, 뭐 양쪽이 다 있어요. 어느 쪽이 나을까요? 그래도 일관성으로 봤을 때는 이 모양을 좀 키우는 게 낫죠. 그래서 이제 실자는 여기 왔는데 이 수도 여기하고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눈목자로 두면은 어느 정도 모양을 지킨 겁니다. 여기를 두는 거는 나중에 이제 여기 들어와서도 기분 나쁘고 붙여도 기분 나쁘고 맛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수는 요 두 점을 공격할 때는 다가 쓰는 게 좋아요.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이게 낫고요. 요 판단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상대 돌이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할 때는 이 수가 정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 모양을 지키는 게 정수입니다. 근데 상수한테는 너무 다가 쓰지 말라고. 예? 상수하고 던데 너무 다가 쓰지 말라고. 아, 근데 이 상수 하수 떠나서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공부하고 생각대로 두셔야 돼요. 상수하고 둔다고 해서 움츠리잖아요. 그럼 바둑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수라고 생각하는 걸 자꾸 두셔야 돼요. 그리고 정수라고 생각해서 뒀는데 뭐 손해를 본다든지 망한다든지 자꾸 그러면서 공부가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근데 계속 여기로 뒀는데 막 이렇게 움츠려서 지키잖아요. 그럼 공부가 안 돼요. 막 뭐에서 망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움츠려서 진 거거든요. 근데 이수가 낫겠습니까? 이수가 낫겠습니까? 이제 그냥 감각적으로. 실전은 여기 뒀어요. 그건 뭐 정수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네. 근데 이제 인공지능 판단은 이수가 낫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키는 쪽이 더 중요하다고. 그리고 아마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수가 낫다고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여기 요 돌에 대해서 공격이 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밑에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격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붙였고요. 보통 이제 이 돌을 이제 공격할 때는 이렇게 붙이고 세워놓고 이제 나갑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예전에는 여기 이 수가 정수인데 최근에는 여기까지 오는 수가 이제 많이 두어지는 수단입니다. 여기를 지켰고요. 그리고 이제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과 여기에 이제 급수는 원래 이렇게 나가는 게 정수예요. 실전도 이렇게 뒀습니다. 여기가 정수고요. 예. 근데 이제 실전에 여기를 가라고 하긴 하는데 이제 받아줍니다. 받아주면 여기서는 어디가 급수처럼 보여지나요? 그러니까 공격을 할 때도 자기 모양을 좀 지키시면서 공격을 해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공격이 안 됩니다. 상대의 헛 두 점을 보강을 해야지. 예, 맞습니다. 헛 두 점을 보강을 차례 뜻을 보강까지. 여기가 급소죠. 예. 사번님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 프로기사 김만수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책을 내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책을 내셨나요? 네, 4월 20일에 초반 70수라는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초반 70수는 AI 방식을 만들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핵심을 추출하는 원리잖아요. 이번 초반 70수도 AI 방식을 도입해서 여러분의 바둑 1만 판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원리 100가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고생하셨네요. 4단계 수준별 학습은 어떤 뜻인가요? 제가 여러분들 바둑 1만 판을 보다 보니까 대략 4단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우선 바둑 처음 배우시고 한 기원 7급 요 정도 두시는 분들이 1단계인데 한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급부터 5급까지라 그러죠. 온라인으로 한 3단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요 정도 기량도 한 30%는 더 있는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는 5급,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위 20% 안에 드는 잘 두시는 분들이에요. 흔히 1급이 대단하다 하는데 역시 한 상위 1% 정도가 1급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기력대가 다양하다고 보니까 하나의 바둑책 안에 모든 단계를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 공부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 게 바로 이 4단계로 나누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 추가된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포기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4단계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시작하시다 보면은 1단계에 계신 7급 이하 분들이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단계 7급 이하 분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게 중대 포기하는 사람은 이제 수포자, 뭐 바포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100개 강의에서 17개 강의를 정말 탄탄하게 기본기를 닦는 이 과정을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기만 잘 닦으시면은 포기하지 않고 고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나선형 수업이란 어떤 의미지요? 네, 나선형 수업도 이번에 AI 방식 도입과 함께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좌는 그냥 나열식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쭉 나가는 방식이죠. 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리지 않나요? 나선형 수업이란 같은 원리지만 4단계로 나누어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즉 하나의 수업이라도 4단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주제가 4번 반복되니까 이를 나선형 수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초반 70수는 전용 어플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를 겸한다면서요?
네, 기존의 USB 강의는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보시는 한방향 공부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바둑학교 전용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영상과 문제를 보시면 내가 이해를 잘 했는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0개 강좌 더불어 약 2,000개의 문제를 푸시면은 정말 바둑이 안 늘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책도 주나요? 아, 그럼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죠? 자, 초반 70수 강의를 구입하시면 어플 이용권과 교재, USB를 배송해 드립니다.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좀 올렸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역시 9만 원입니다. 나름 힘든 결정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초반 70수 강의는 제 15년 지도 경력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또 고민해서 만들었는데요. 한 6개월 정도 고민해서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강좌를 보고 바둑이 조금이라도 느신다면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